어떻게 광화문에다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 생각을 합니까? 반성을 안 하잖아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전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4월 10일은 한일전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이상합니다. 3.1절 기념사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도대체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지 않는 3.1절 우리가 지금 2회 연속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새로 드립이라고 하죠. 자위대가 보이는 그런 것을 걸치지 않았습니까? 자유로운 뭐죠? 뭐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그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건요. 분명히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왼쪽에 보면 자위대가 되잖아요. 저렇게 읽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뭐 상도 받고 그랬던 것을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혹시 내부에서 저건 흔히 일베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일부 저런 걸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베 쪽 사람은 없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괜히 MBC 날씨에 일자 가지고 시비 걸었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자위대 저걸 버젓이 걸어놓고 그거를 문제를 삼아요. 오히려 국민들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번이면 또 몰라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행안부에서 3.1운동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밑에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입니다. 어느 개인이 한 거 아닙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그런 겁니까? 공무원들 시험 볼 때 그때 역사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국사시험 보죠. 국사 하잖아요. 시험 보가지고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걸 하죠? 3.1 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상위 임시정부잖아요. 근데 상위 임시정부가 먼저 있고 3.1 운동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연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기미 독립선언서에 들어가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뭐 일본하고 새 시대를 여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대통령 연설에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일본하고 싸우라고 했습니까? 꼭 싸워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사에서 침략한 건 침략한 거고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 받았던 건 맞고 일본하고 미래를 열어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보수라 그래도. 근데 어떻게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그럼 3.1절 기념식이 왜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잘 되자고 있는 기념식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저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와이프하고 둘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렇게 해놨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밑에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3.1운동은요. 1919년 3월 1일이에요. 날짜는 제대로 알고 있나요?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우네장터에서 또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유관순 누나가 지금 이걸 보면은 벌떡 일어나겠어요. 아니 전혜영 교수님 어떻게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정신 나간 글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안전부가 3.1절 이 기념식을 주관하는 부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3.1절이라는 것은 다른 날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정신을 지켜오고자 하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글 하나를 잘못 써도 지탄받아야 될 정부에서 이렇게 공식 행사와 관련돼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저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전에 3.1절 관련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지향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이런 날 일본에 대해서 이런 말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일본의 통절한
참회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은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날이 바로 3.1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이랬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 자위대 논란도 그렇고 행안부의 3.1절 관련 노론도 그렇고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에 대해서 무식한 정도를 넘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퇴임하고 나서 일본 총리하는 게 꿈이냐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요즘 자꾸 떠오르네요. 이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교과서라고 만들었잖아요. 극우 진영에서 참여해가지고 교과서 만들었는데 그때 막 오류투성이었잖아요. 그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도 3.1절 기념식에서 뭐 우리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다뿌리 포괄해야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기념관 조만간 만들 것 같아요. 전 민주당이 좀 답답해요. 이승만 기념관 저 절대 안 된다고 나서야 된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화문에다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 생각을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독립기념관 이사로 저희 낙성대 뭐 경제연구소니 낙성대 연구소에 있는 소장이라는 사람을 친일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맥락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걸 당연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이걸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책이나 자료로 인용하는 건 전부 일본 총독부 자료예요. 조선 총독부 자료거든요. 근데 조선 총독부는요, 당시에 조선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만든 그 당시에 그 통계라고 하는 건요, 주로 일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통계예요. 그 조선 총독부가 누가 조선인들의 통계를 정확하게 잡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좋지도 않은 통계를. 근데 그걸 가지고 인용하면서 당시에 일본이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산업화나 근대화를 이러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헛소리들을. 근데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사가 이름이 박이택이죠. 아, 이사. 예. 네, 이은주 님이 글 보내주셨는데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의 임명 철회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독도 영유권 논란과 위안부 강제징용 논란을 일으키는 자가 독립기념관 이사에 있는 꼴 차마 볼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다른 때는. 데 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 이사를 시킵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에요. 이건 다 독립운동사, 무장투쟁사 이런 거 크 고생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운동 일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했거든요.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붙잡았으니까 다 재판에 못 회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반은 퇴영을 했어요. 사람들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두드려 팼어요. 패고 난 다음에 쫓아버렸어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핵심만 재판을 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고 그래서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어렵고 하니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가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임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저따구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 너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봄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험한 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도 넉넉하게 정치 1번지를 진행하면서 우리 애청자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점잖기로 소문난 우리 김성환 평론가까지도 졌다구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장양수님, 대통령 만월 하나 지키는 당 무슨 희망이 있을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 정권 심판하지 못하면은요, 나라 망합니다. 그럼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이겨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뭐 어떤 뭐 당을 새로 만든다고 하고 또 뭐 조국신당도 생기고 뭐 개혁신당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 뭐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또 자기들 명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뜻을 합친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만 안 찍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정권 심판하는 날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막 의료 대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 놓치고 또 뭐 저렇게 자기 당에 있다가 다른 그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걸 또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이런 것에 정신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전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지니까. 그러면 지금 뭐 여당도 물론 갈라져서 개혁신당이 됐지만 개혁신당은 지금 이낙연 신당과 합쳤다가 헤어졌다 하면서 이제 막 거품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쪽은 막 활활 지금 막 움직이잖아요. 단순 계산해서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사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3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너무나 힘든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그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랬다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조사루스 조용래님 발빠르게 슈퍼챗 31,000원 보내주시면서 3.1절이죠. 한일전 반드시 승리합시다. 밭갈이 함께 할 때입니다. 4월 10일 총선 투표 참여합시다. 혼자가 아닌 손잡고 함께 투표 참여합시다. 독려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가 단순히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사 문제,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친일 논란을 자초하는 정부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친일 논란 자초한 겁니다. 요번에 행안부에서 3.1절 관련된 이 뭐 공범을 만들면서도 왜곡한 것도 문제이지만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데서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하는 교재에다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서술했다가 회수를 하고, 자 보십시오. 행안부, 국방부,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준 외교부의 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이런 모습을 그러면 잘했다고 표를 찍어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물려주겠나요? 저는 정말 이 문제를 하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권력을 누리면 안 된다라고 한번 짚어줘야겠죠. 김건희 여사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 받은 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넘어갈 수, 이게 맞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특감 무산시킨 거, 이런 정당 잘했다고 펴주는 게 맞는 겁니까? 국민들이 정말 다시 한번, 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찍어주시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님 슈퍼챗 보내주시면 이제 우리나라 고학력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있다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가르쳐야 할 건 자식만이 아닌 역사와 예의, 도덕,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식을 꼭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공부만 죽어라 한 아이들이 커서 지금 어른들처럼 될까 무섭습니다. 정말 내일도님 제 공감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역사 인식이 없고 왜 내가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최고 학벌, 최고 권력만을 향해서 쫓아갔던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